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 추석 연휴 이후 첫날이었었는데 기대했었던 추석 연휴 이후에 반전의 드라마가 양시장에서 나왔죠. 그 속에서 자동차 부품주가 자동차 완성차를 비롯해서 급등을 했고, 현대차, 기아차, 만도, 평화종공 할 거 없이 이 자동차 관련주의 강세,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풍력 관련주인 CS인드라든지 또 수소 관련주들, 그리고 건설 중장비 관련주, 그리고 금융주, 이런 섹터별 대부분이 상승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나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추석 전에도 주식을 매수해서 가는 게 더 낫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성장주의든 가치주의든 실적주의든 이 전체적인 흐름 맥락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 급락에 의해서 하락했었던 우리 시장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가격 조정을 보였고, 또 그 요인 또한 수급적 요인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이 자연스럽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연휴 이전에 이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은 흐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오늘은 경기 민감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쪽 부분이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죠. 미국 시장의 우리 시장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어떠했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 부분은 어제 올려드렸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게 되면 이 부분이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소비자 소비자 신뢰지수가 서프라이즈 했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했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제 설명드렸던 것 중에 미국 시장이 한 주만으로 보게 되면, 우리 추석 연휴 기간 주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 섹터별 수익률을 비교한 부분이죠. 부동산, 그죠? 부동산이 4.9% 올랐고, 또 금융주가 3.5% 반등을 했고, 유틸리티나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산업재 이쪽 부분이 상승 폭이 컸고, 반대로 IT와 에너지 쪽 이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적은 부분이죠. 특히 미국 시장 금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대형 기술주들의 약세 흐름이 나타났었던 부분, 사실 이런 미국의 섹터별 수익률 흐름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장과 연결돼서, 그죠?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죠?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 시장이 1.2% 가지고 급등이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수가 1.2% 급등했다는 건 평균적으로 보통의 종목 부분들은 3, 4% 정도 상승을 했다 라는 부분이고, 제가 왜 급등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궁극적으로 미국 시장이 금요일, 지난 금요일 트럼프 코로나 확진 때문에 이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고 미국 시장이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났잖아요. 그죠? 용두사미의 모습을 보이면서 끝났기 때문에, 그죠? 그 흐름 부분을 이어간다면 우리 시장이 행여나 이 약세 출발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어제도 미리 예상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약세를 보였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의 주봉 부분은 상승이다. 그러니까 행여나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마이너스 1%도 안 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트럼프가 병원에서 나와서, 그죠? 나돌아다닌 모습,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우려가 없어진 거죠. 그죠? 과거 이 부분이죠. 트럼프 확진이 악재만은 아닌 이유,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단기 불확실성의 센티멘털 자극 요인인 건 분명하지만, 그죠? 완치 후 복귀할 때는 복귀하게 되면 개선 장군의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죠?
사망하지만 않는다면, 또 사망한 예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과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11월 22일 날 암살됐었는데, 그때 미국 증시는 단 하루 충격 마이너스 2.8%였습니다. 또 1981년 3월 30일 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총격 암살 시도를 당했을 때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사실 고용지표가 안 좋았었던, 비농업 부분의 고용지표가 안 좋았었던 부분하고 합쳐지면서 코로나 확진 여파가 컸던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추세를 바꿀 흐름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세 출발을 하더라도 제한적이었을 텐데, 트럼프가 장 시작 전에 병원에서 나와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장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출발을 했고, 그 속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미국 시장의 섹터가 경기 민감주, 경기 소비주, 금융주 이쪽 부분이 지난주 강했고, 오히려 이제 이 IT라든지 또 에너지 쪽이 약세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그 부분을 일정 정도 영향을 받는데,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9월 수출과 관련된 지표가 나왔는데, 9월 수출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 전년 대비 7.7% 증가했고, 거기에서 자동차 수출 개선이 가장 컸다. 그죠?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부분이 상승을 하고, 또 거기서 자동차 부품 수출이 9.4% 증가하면서 부품 관련주 평화전공이라든지 만도 이런 부분들이 상승 흐름을 갖고 갔죠. 또 반면에 반도체는 일평균 수출이 마이너스 0.4% 정도 안 좋은 하락을 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웨이 규제 때문에 그 이전 8월 부분에 먼저 선 주문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차트를 보시면 한국 수출이 코로나 이후 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이건 힘을 줄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흐름들이 시장에 장악을 했고, 또 거기서 9월 품목별 수출에서 15개 품목 중에서 10개 품목이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 바이오헬스라든지 컴퓨터, 가전,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 섬유, 자동차 부품, 철강 이런 쪽 부분들. 그러니까 기관들은 그죠? 저가라기보다는 반등이 약했었던, 그죠? 철강업종,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 이런 쪽을 부분을 매수 들어오는 계기로 작용을 했죠. 그러면 가운데에 주요 품목별 일평균 수출 흐름을 보게 되면, 그죠? 반도체는 원체 이게 이제 그 하늘색 부분은 8월 부분이고, 그죠? 8월에 비해서 9월에 조금 반도체가 안 좋은 부분은 기저효과가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아니에요. 반면에 자동차는 마이너스 6.8% 8월 일평균 수출이었는데 9.8%로 증가를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세게 미국 시장의 섹터 흐름도 그렇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상승의 배경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죠? 또 철강도 아직도 마이너스인 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폭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도표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고, 또 거기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제조업 PMI 제조업 지수가 중요하죠. 그죠?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수출입 제조업 여건이 개선되는지. 사실 미국의 9월 ISM 제조업 지수는 예상보다는 조금 못 나왔지만 거의 예상치 부합 정도입니다. 그죠? 55.4로 나오고, 중국의 9월 제조업 PMI가 51.5로 양호하게 나오면서 글로벌 제조업 PMI가 양호하게 나왔다는 건 뭐예요? 우리 글로벌 PMI와 한국 일평균 수출 물량 이 부분이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자동차 관련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현대차가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복귀를 예상을 한다. 작년 4분기 이후 3분기만인데 현대 기아차가 9월 미국 판매에 서프라이즈를 보였다. 3분기 전체 판매량 부분에 있어서 이 산업평균은 YOY 기준 마이너스 9%인데, 그죠? 홀로
플러스 1% 성장을 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달리 성장의 흐름을 보여줬다. 대형 SUV 기준 판매 흐름이 아주 양호하게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었다는 것도 자동차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거기서 기아차가 또 인도에서 딜러 만족도 1위를 했고 토요타를 앞질렀다 라는 뉴스, 그리고 또 거기서 현대차가 스위스 수소 저장 기술 업체인 GRG 테크놀로지와 유럽 에너지 솔루션 스타트업의 수소 연료 전지를 수출했다.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흐름, 풍력 관련주도 오늘 다 상승을 했죠. 대부분이. 그죠? 오늘 상승하지 못했었던 섹터 부분으로 보게 된다면 뭡니까? 이 테슬라가 그죠? 배터리 내재화를 위해서 조립업체 부분을 인수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2차 전지가 멈칫멈칫 하면서 약세 조정을 보였으나 그거 큰 문제 아니에요. 또 그런 반면에 그거와 함께 또 반도체 관련주, 그죠? 삼성전자는 강세를 보였지만 전체적인 IT 부품주들은 다소 약세 흐름, 그러나 그 영향 조정은 오늘 정도면 됐다라는 부분이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안 좋은 부분은 뭐냐? 트럼프가 확진이 되면서 폼페이오가 방한을 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남북 경협주, 이 부분이 약세를 가장 크게 보인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공모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 부분 때문에 상승을 했었던, 그죠? 문화 콘텐츠 쪽 라인 부분인 YG엔터나 JYP나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죠? 재료 노출이다. 그죠? 반등시 계속 매도입니다. 그쪽은.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SK바이오팜이 또 기관 보호 예수 물량, 이 부분이 해제가 되면서 급락을 갖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준 부분이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 라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 그런 흐름들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진성TC라든지 이런 건설기계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수소차, 풍력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차 일부, 그리고 또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준 배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기관이, 그죠? 기관이 오늘 사실 보게 되면 이 기관의 매수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이죠. 그죠? 무슨 얘기냐? 기관이 오늘 3,852억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743, 참 얼마만입니까? 그죠? 이 배경의 기본은 이 원화 강세였죠. 그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시장의 펀더멘털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이런 부분들이 들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화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오늘 외인들이 일정 정도 코스피 쪽을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암시 부분이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수가 있고, 또 기관들은, 그죠? 이런 부분이죠. 그 전에 연휴 전에도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풀어져야 수급의 양호한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9월 29일 날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기재부 관계자가 비공개 회동을 하고, 또 10월 4일 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정 협의로 적절한 수준의 조정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죠.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을 매년 보게 되면 12월 달에 개인 순매도가 지금 도표에 보듯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3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기관이 매수에 유입되는 흐름을 보여줬고, 또 거기에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트럼프가 확진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제5차 경기 부양안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점차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 부분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나 종목별 흐름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뭐 대부분의 종목 부분이 상승을 했지만 그 속에서 현대 기아차, 그죠? 뭐 이 자동차 쪽 라인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전에도 여러분들께 현대차와 기아차 부분을 단순히 경기 민감주로만 보지 마시고 성장주의 개념으로 함께 보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오랜만에 기아차가 이제 매물벽을 뚫고 돌아 나오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이고, 뭐 지금 이제 마지막 진통 부분이죠. 56,000원, 57,000원 라인까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 그리고 나서 쉬더라도, 그죠? 현대차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현대차도 지금 월봉에서 이제 이 120개월 월봉 라인 부분 돌파하고 음봉을 내고 쉬다가 이제 오늘 상승을 하면서 다시금 진군하게 되면 적어도 22만 5천원 라인 부분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흐름을 갖지 않겠느냐, 그죠?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이 우상향하면서 저점을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쪽 가서 20만원 근처 가면 라운드 마크 때문에 저항을 받고 내려오겠지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배경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거 외에도 태웅이라든지 또 현대 건설기계, 그죠?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전체적 부분에 있어서 이쪽 라인 부분들이 상승의 흐름을 좀 갖고 가면서 그동안 못 올랐었던 부분을 일정 정도 메꾸는 부분인데, 이런 추세 부분의 움직임을 갖고 가고 있죠. 그래서 이쪽 라인 부분도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우상향 하는데, 저는 현대건설 기계를 지금 매수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더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추석 연휴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장은 9월 16일부터 너무 가파른 가격 조정을 보였는데, 그것이 추석 연휴와 맞물리고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부분까지 합쳐지면서 가격 조정이, 성장주도 마찬가지고, 그죠? 대부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작용 흐름이 일정 정도 나오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되, 이번 주 부분에 있어서는 뭡니까? 그죠? 미국 시장의 서비스업 지수하고 또 그리고 수요일날 있을 FOMC 의사록 공개, 사실 그 두 개 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랬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나름 진통을 겪을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상향 흐름의 순환, 섹터의 순환 흐름으로 시장 흐름이 진행될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장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